저는 올해 78인 박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남편이 남겨준 건물 몇 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효자로 잘 자라줘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그런데 아들이 35이 넘어가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좋은 며느리 하나만 보내주세요 라고 빌었어요. 그러다 2년 전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김지원이라고 했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것도 그렇지만 뭔가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이더라고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이 복이 있구나 싶었어요. 지원이가 처음 인사 올 때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하면서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리고 제 혈압약 챙겨주고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다음에 올 때 파스를 사다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죠.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은 지원이가 먼저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나중에 안 건데 저는 너무 좋아서 바로 성대하게 결혼식을 준비해 줬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지원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은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님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얼핏 들으면 정말 착한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아들을 위해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뒀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씩 모아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야, 지원아, 내가 이미 준비해둔 게 있어. 너희는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이 눈빛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탐욕의 눈빛이었던 거예요. 결혼식 날 지원이 가족들을 만났어요. 부모님하고 오빠라고 소개를 했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지원이 어머니가 계속 건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머님, 건물이 몇 채나 되세요? 임대 수익이 꽤 되시겠네요. 요즘 강남 부동산 값이 엄청나던데요. 저는 그냥 겸손하게 웃으면서 넘겼는데 마음 한편에는 찝찝한 게 남더라고요. 근데 결혼식 날인데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지원이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했거든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하면서 방문을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지원이가 아들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을게요. 저는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좋아 보였어요. 젊은 사람이 꿈이 있으면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선뜻 줬어요. 지원아, 빌린다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주는 거야. 열심히 해라.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하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2달 후에 또 왔어요. 어머님, 카페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한 곳 더 내려고요. 이번엔 3천만 원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근데 며느리 사업이 잘 되는 게 결국 우리 아들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줬어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제가 지원아, 카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 있어? 물어보면 어머님, 아직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하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럼 완공되면 꼭 보여줘라 했더니 네 하면서 대답은 하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반년쯤 지났을 때 제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 회사 동료 부인한테서요. 어머님, 혹시 지원 씨가 카페 사업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지원 씨가 회사에서 명품백 자랑하면서 시어머니가 사주셨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외제차도 새 걸로 바꿨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원이한테 명품백을 사준 적이 없거든요. 외제차 이야기는 더더욱 들어본 적도 없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원이가 말한 카페 주소로 직접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카페가 없더라고요. 2번째 주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다른 가게들만 있고 지원이가 말한 카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우리 아들이 사기꾼한테 속은 거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오래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죠.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의뢰를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원이를 한 달 동안 미행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원이는 사실 대기업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진작에 그만뒀대요. 그리고 매일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명품 쇼핑만 하더래요. 제가 준 돈으로요. 카페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원이가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를 탐정이 녹음해 왔어요. 우리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카페 한다고 하니까 그냥 돈 주더라. 한 1억쯤 더 뜯어내면 나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건물도 몇 채 있다던데 나중에 우리 아들 나오면 건물명에 다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그 녹음 파일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지원이 가족 얘기였어요. 결혼식 날 왔던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연기자들을 돈 주고 고용한 거였대요. 지원이 진짜 부모는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족들이 짜고 부자 노인들 타깃으로 사기를 치는 조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근데 아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진실을요. 다음날 저는 아들을 불러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탐정 보고서, 녹음 파일, 사진 자료 전부 다요.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원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 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근데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릴 속인 거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거야.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혼인 빙자 사기,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요. 결혼할 때 제출한 서류들도 전부 거짓이었거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지원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 자백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더 밝혀졌어요. 지원이는 이미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2명의 남자를 속였던 거예요. 결혼해서 돈 뜯어내고 도망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저희가 3번째 타깃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원이 가족들도 전부 같이 공범으로 체포됐어요. 재판날 법정에 섰어요. 지원이는 저한테 울면서 빌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신이 하는 거고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는 것 뿐이야. 결국 지원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죄와 혼인 빙자 사기, 문서 위조로요. 그리고 제가 준 돈 8천만 원 전액 변상 판결도 받았고요. 지원이 부모들도 각각 징역 2년씩 받았어요. 아들은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한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지원이가 준 재산 분할 같은 건 당연히 한 푼도 안 줬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쯤 지났어요. 아들은 처음엔 많이 힘들어 했어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더니 지금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 준비 중이에요. 이번에 만난 여자분은 정말 달라요. 돈이나 재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꺼내고 그냥 우리 아들 자체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저한테도 편하게 대해주고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대요. 특히 노인분들 타깃으로 하는 혼인 빙자 사기가 많다고 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세요. 그리고 만약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하세요. 저도 혼자 끙끙 앓았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지금 저는 마음이 편해요. 물론 아들이 겪은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안 당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조심하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게 대부분 맞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만 만나시고 행복하세요.